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아는 그 팀원이 제보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읽는데, 한번 팀노바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까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비전공 고졸의 마지막 희망 갓노바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면서 7월 21일에 올렸었나봐요. 근데 워낙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로서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어떤 어그로가 겁나 끌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연봉이 5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게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막 그런 걸 되게 싫어하잖아,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게 표출이 된 건데,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씩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닉네임부터 팀 예스바잖아요. 애초에 새로 만든 닉네임이죠. 이거는 저격하려고 만든 새로 개정 판 걸 거고요. 고졸 및 비전공자 업계 알못들 뽑아다가 어지간한 전문 부트캠프 빰떼기 후를 초고액 수업료 받은 후 전문 부트캠프, 우리는 부트캠프는 아니지만 그 부트캠프보다 우리가 꽤 빨리 그 만들어진 곳이죠. 그리고 나중에 생긴 부트캠프랑 비교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일단 성과가 연봉 5천이 다 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PHP 무시하고 있죠. MVP 땔감으로 길러서 땔감이 연봉 5천 이상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초봉이죠. 그리고 연봉 3,400달러의 팀장 CTO 직감 달았다고 유튜브에 박제해주는 각같다고. 3천에서 4천달이라고? 그럼 얼마달이길래 본인은? 일단 중요한 거는 요즘 5천 이상 가기도 있고 4천대 CTO? 그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처음에는 적게 줘도 나중에 커지면 그때 그 지분의 가치라든지 회사 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돈 많이 받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 커진 기업들도 사실은 초반에 같은 경우는 연봉이 되게 낮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투자를 받거나 하면 확 올리겠다고. 지잡대 조서 프리 상사 출신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어록을 자주 남김. 내가 지잡대 조소라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저희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딱히 부정을 하진 않지만, 내가 그래도 이 글 쓴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인생은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본인은 유수의 대학의 학생과 경쟁해 병력 특례 쟁취한 실력자다. 그 인간 복무 시기에 제도만 알면 다 편입하던 시기래. 와, 미치겠다. 제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일단은 제 옆에, 이거는 진짜 제가 하던 당시가 한 10년 전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일단은 제가 몸담고 있던 1km 팀, 이 사람은 지금 익명이고 잘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막 떠들고 있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제가 그걸 복무를 했었고, 그리고 제 훈련소에 있던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 동료들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갔던 회사에 제 한 동료는 유타대학교 출신이었고, 한 동료는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은 지금은 굉장히 큰 법인의 대표로 있는, 투자 엄청나게 몇백억대 투자를 받은 법인의 대표로 있고요. 여러분들 말만 하면 다 알만한 고대 대표였고, 그 다음 동료는 제가 지방에 있는 그 친구였는데, 제주도 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친구는 잘해가지고 우리가 병특을 같이 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잘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쳐지기 전에 다음이 제주도 쪽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산학연계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던 친구였어. 이미 웬만한 경력자 못지않게 잘하는 친구였거든. 그 다음에 뽑은 친구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병특을 했고요. 그리고 내 옆에서 지금 제 옆에서 바로 자고 이렇게 먹고 하는 친구가 포항공대고, 그리고 훈련소 같은 경우에 훈련소 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랑 학교는 동일한 곳에 나왔는데, 이미 되게 자기가 만든 그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몇십만 명 이상 막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한 거를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걔가 정말 유명한 SNS에 예전에 게임 같은 거 막 이렇게 올리고 할 때 그때 세계 7위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막 3천만 원씩 매출을 나도면서 하실 그런 애거든요. 그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옆에 보면은 다 학력도 되게 좋고 서울대 이런 애들 되게 많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무나 알면은 편입하던 시기라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이게 진짜 쉬웠나? 이게 그렇게 쉬웠으면 누구나 이렇게 다 갔을 텐데, 병역특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병역특례 하면 다 알던 시기인데, 특히나 IT 병특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그 IT병 특이 아니고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몸이 힘든 게 많고 위험한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기가 맞긴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쟁할 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아니, 우리 회사가, 내가 다녔던 회사가 1km가 제가 들어가는 시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사용자가 거의 200만 명 이상,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0만 명 이상이 됐었는데 무슨 헛소리 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200만 명 이상 되는 서비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 대기업 가면 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스타트업에 보인다. 그냥 솔직히 애들 서류 코드 딸려서 못 가는데 포장하면 안 돼. 아니, 연봉 5천 이상 되고, 그리고 지금 5,700까지 갔죠. 근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제가 누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력자로 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근데 이걸 제가 세뇌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로 맨날 하는 얘기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만 보낸다고 하는데, 유명한 곳에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경험이 되게 얕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뭐 넘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연봉 5천 이상으로 가고 있다 이거고. 그리고 2-1 학생 시절부터 알고리즘 대회 나가던 수강생이 있었음. 이 학생이 수업 신청했다가 SCPC 입상 후 그냥 학원 취소하고 3전 리서치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무슨 수강 신청은 그만 끝나고 해. 응용 1단계 배우던 학생이었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학원 수강생 그러니까 마치 여기 수강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러니까 수강 신청했다가 그냥 취소한 학생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작품까지 다 게시되어 있는데,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에 수상하셨던 그 분의 작품이고, 응용 1단계까지 배우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배우는 중간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같이 컨설팅도 해줬고,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 그걸 이제 오픈을 한 거죠. 대회에서 1등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뭐, 이전부터 제가 누누이 밝혔지만, 마치 어차피 우리는 삼성 알고리즘 그 문제 테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마치 수강 신청을 안 했다 그런 거죠. 저기 보면은 만든 그 자료가 다 있잖아요. 저거 말고 한 개 더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한 그 내역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상담 메일명은 노출을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2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그리고 저는 면접관은 없고 스펙과 성격에 불량이 많다고 생각하여 팀장님께 상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상담을 했어요, 전화로. 그러니까 그런 내역이 있는데 앞뒤 다 자르고 맥락 다 자르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3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대기업 못 가게 여러 번 말렸다고 써뒀다고 하는데,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지 말고, 개발하는 부서, 대기업에 가더라도 개발을 많이 해서 개발 실력이 줄지 않는 부서에 가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들 보면 내가 봤을 때 경쟁학원이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어떤 뭐가 잘 되는 거 못 본 사람 있잖아. 이번에 청소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했잖아요. 어떤 환경미화원 분이 27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까는 거죠. 저 사람 자르라고. 환경미화원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더 재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가 열심히 해서 안 하는 건데, 못 하는 건데, 막 그렇게, 해코지를 어떻게 한다. 이게 한국인의 국민성이죠.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앞뒤 다짜로 얘기할 때 되게 속상하죠. 그리고 3번, 코딩 테스트는 내가 가르칠 게 아니다. 내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지금 실전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이제 과장된 게 있고, 이건 서양 개발자 유명한 유튜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노바 졸업생 정도면 코트에 개조밥이랑 혼자 준비하면 금방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그런 대기업을 겨냥을 해서 전문적으로 갈 거면 코딩 테스트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이미 어느 정도 집중력도 좋고 개발도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구직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중간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표님과의 어떤 시너지가 잘 맞고, 그 대표님이랑 케미가 잘 맞으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어떻게 대우받고 다니는 것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업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어떤 코인들도 보면 작은 가치를 가진 코인을 괜찮은 유망 코인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은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벤처 캐피털이 가장 관심 갖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텐센트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법인이 국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곳 되게 많아요. 소프트뱅크도 되게 유명하고 소프트뱅크 벤처스도 마찬가지고 뭐 되게 많죠. 뭐 예전에 캡스톤 파트너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K큐브 벤처스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명한 데를 찾는 건데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 그런 팀에서 성장하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는 건 저는 많이 경험해봐서 알죠. 근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4번 서울대는 4학년 2학기에 배우는 인공지능 우린 6개월 만에 배운다. 이것도 굉장히 과장된 얘기예요. 서울대에서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인공지능 배우는지도 모르고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이거 증거가 있어요. 굉장히 과장되게 됐죠.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 수준까지는 한 4개월에서 6개월인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인공지능 대회 수상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인공지능은 기계현 팀장님 코칭하실 때 ACL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회예요. 여기에 팀노바 팀원이 논문이 기고가 됐어요. 그래서 ACL 이 포스팅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호리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팀노바 다니던 친구고 그래서 올라갔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인공지능 회사로도 좀 많이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2018년도 5월에는 충계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으로 가짜뉴스 탐지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가짜뉴스 탐지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정보 처리 관련해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굉장히 잘했죠. 이 친구들 다 팀노바 출신이었던 친구들이고 물론 이제 2년이 안 된 친구들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다 대학원이고요. 대학원생들이고 학사보다는 훨씬 낫죠. 4학년 2학기 때 인공지능을 배우는지 그런 얘기를 한 기억도 없지만 인공지능을 배웠다고 해도 학부생 수준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죠. 근데 저거는 전형적으로 욕먹으려고 조작한 사건 같습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때 인공지능을 배우는 거를 비꼰 적이 없거든. 인공지능 배우질 않죠, 일반적으로. 일반 학부생 때는 인공지능 커리큘럼이 있는 경우가 좀 덜 할 거예요, 현재. 근데 아무튼 어떻게든 저거를 까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4학년 1 계약교수 거품 많다 반환 본인 나온 학교 기준인가 라고 하는데 대학 교수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했다면 사실 취업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왜냐면은 제가 우리 팀노바나 많은 학원들의 전공자들이 많이 와요. 생각보다. 왜? 코딩이 안 돼서. 이거는 교육자로서 그 대학 교수의 문제도 있는 거죠. 충분히 제 소신 발언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5번 한국 최고학회 캬캬캬 수강생 중 하나가 한국정보학회 학부생 논문 출품 레퍼런스 유튜브 링크를 게재하는 킹갓 포맨으로 출품하여 학부생 수상을 받은 이를 아무교투 모르는 수강대 톡방에 올려 우리 학원생이 국내 최고학회 입상 캬캬했죠. 그러니까 학생 애도함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리학회는 국내 제일 큰 정보처리 학회 중 하나예요.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도 다 팀노바에서 뭉쳐서 나간 대회고요. 이 대회 자체를 코칭한 게 팀노바 그 기계현 팀장님이 코칭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팩트 하나도 없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도 다 보시라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놨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지? 다 팀노바 팀원들로 구성됐고요. 심지어 여기서는 고등학생들까지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써있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나름 되게 떳떳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그리고 그 다음에 6회 뱅크샐러드 사건, 뱅셀이 교육기관 채용 공고 등 콜드메일 돌린 걸 유튜브에 박제하여 뱅크샐러드가 우대한 학원 소리했다가 법정 대응 소리까지 듣자 깨갱하며 영상 삭제함. 법정 대응이란 소리 들은 적 없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망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교육기관 같기도 해요. 경쟁교육학원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뱅셀이랑 딱히 이렇게 트러블이 막 크게 있는 건 아닌데, 봐봐요. 뱅크샐러드가 우대를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당시에 채용 담당자분께서 보낸 메일이에요. 보시면은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랑 그게 어차피 우리는 뭐 산학 연계 자체는 안 하니까 애초에 그냥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냥 관심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데,
보시면은 팀노바를 통해 인입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높여 타 지원자들보다 빠르게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챙기겠습니다. 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우선순위 높여 타 지원자보다 빠르게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우대 아니면 뭐냐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갖고 무슨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소송을 하겠다 그랬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쪽이랑. 그리고 저한테 그 당시에 있던 녹취록 다 있고요. 통화한 녹취록 다 있고요. 저는 뭐 당당하죠. 제가 항상 뭐 이런 거 거짓말 하는 거 보셨나요? 우대해준 건 사실이죠. 실제로 학생들의 프로세스를 좀 더 빠르게 해주겠다는 건 사실인데, 그쪽에서 그냥 이거 큰 소리 없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딱히 우리가 뭐 뱅크셀러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저렇게 우대한다고 하다가 뭐 이게 어떻게 뭐 잘 안 된 거죠. 뭐 안 된 거라고 할 수 있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애초에 누가 소개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법정 대응 소리 듣자마자 깨갱하면 영상 싹 튀어나왔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 교육기관 같은 게. 왜냐면은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담당자분이 다른 교육기관들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이거 갖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팀노바에만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글 아까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채용 프로세스를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한테 좀 우대를 해주시는구나 했지. 그래서 우리한테만 보낸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도 많이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죠.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인연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뱅크셀러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좋게 마무리하자라고 끝내서 그냥 영상을 지운 거예요. 영상을 지운 건데 마치 법정 대응 소리 듣자마자 깨갱하면 영상 삭제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무 웃겨. 위 사건의 수강생의 눈물의 똥꼬쇼. 또 우리 수강생들 자꾸 시비를 털죠. 블랍 오글에서 팀노바 언급되자 모 새 회사 졸업생이 팀노바처럼은 대기업을 타겟팅하지 않아요. 뱅크셀러들도 그래서 딱히 지향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발언. 뱅셀도 스타트업인데 지향 안 하면 왜 그거 자랑이라고 영상 쳐올리만이 잠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팀노바 오래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저거 관련해서 한번 영상 올렸다 지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갖고 저렇게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 보니까 저는 이거 약간 일반인인 척하는 경쟁 학원 같기도 해요. 근데 글을 이렇게 써서 어떻게든 욕먹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저런 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여기에 억하심정이 있는 것처럼. 또 한번 볼게요. 채용보장 발언. 한참 학원 홍보할 때 미취 없이 졸업생 강사로 채용한다 홍보한 강사 수준 알만하지? 라고 하는데 강사 수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연봉 5천이 넘죠. 5,700도 있는데 우리 5,300으로 가고 5,000으로 가고 웹3 쪽으로도 가는데 국내에서 웹3 쪽으로 많이 바로 5,000 이상으로 주면서 웹3 쪽으로 채용시키는 사례가 있나요? 우린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카카오랑 네이버 초봉 정도 수준 되니까. 그 다음에 7-1 강사 구인 공고 논란. 유튜브에 실력 있는 풀타임 개발 강사 모집 영상 올림 연봉 4천이 그만 알아보자. 초봉 4천이겠지. 그리고 근데 이거는 증거가 다 있는데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보면 제가 그 강사를 모집할 때마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보면 팀노바에서 강사를 모십니다 해가지고 2021년이 쓴 글이 마지막이거든요. 지금은 강사를 모집을 안 해요. 왜냐면은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경력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현업 경험이 좀 있는 친구들을 지금 뽑을 생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경력 5년 이상이니까. 기찬 팀장님 같은 경우도 5년 이상이고 기계현 팀장님이나 저는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게 신입기준이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 신입기준.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신입기준 경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 이렇게 써있죠. 플러스 알파라고. 연봉 상승률 매년 500만원씩 고정상승. 이런거 되게 긍정적인 건 절대 안 알려줘요. 매년 500씩 상승해주는 곳이 어딨어요. 근데 일반 회사도 500씩 상승 꾸준히 하는 거는 사실 전 대기업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매년 500 정도 수준이면은. 근데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정도 수준은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데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휴가 1년에 20일 법정 휴가보다 더 많죠. 기본적으로 더 많고
실제로 뭐 자기 강의 없으면은 특별히 뭐 이거 하는 거 있어서 제가 이렇게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올려놨는데 자기 유리한 부분만 딱 빼서 마치 신입 강사 4천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신입 강사면 당연히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 트러블 케어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4천으로 시작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2021년 기준이고요. 아마 올해 뽑게 되면 5천 이상으로 주겠죠? 우리가 가는 연봉에 보통 맞춰주니까. 이 당시 2021년도는 4천 이상으로 가던 시기니까 저게 맞고요. 그리고 새 회사 장판파 사건 이거 뭐야? 한때 블라 엔지니어 게시판에 팀노바 교육과정글이 핫하자 국내의 다양한 기업 개발자들이 다 몰려서 수백 개 댓글로 디스하는 와중에 두 새 회사가 눈물의 실드를 치며 수업 듣고 말하세요로 순환 논리? 뭐야? 두 새 회사는 뭐야? 이때 지나가던 현차좌? 지그가 그리 가고 싶은 국내 유수의 기업 현직자들이 다 별로라 해도 새 회사 간 신입들이 죽어라 실드 치는 것 보니 눈물겹다로 존경. 뭔 소리야. 근데 지금 현실만 말씀드리면은 진짜 회사 골라가고요. 5천 이상으로 다 골라가고 있고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거짓말이면 팀노바 수강생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비대면을 하고 있고 저는 모든 수업이 제 수업들이 다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취업 컨설팅을 그 장소에서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하는 게 있다면 응용 2단계 학생들 지금 한 40명 정도 배우고 있는데 아니면 졸업생들도 좋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얼마든지 저격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저는 모든 증거를 다 댈 자신 있거든.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랑 비대면을 제가 하면서 훨씬 마음이 편해진 게 뭐냐면 모든 수업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들을 마치 했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경쟁학원 같아요. 근데 경쟁을 할 만한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기분이 되게 나쁜 뭐 학원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되게 세련된 곳 아니면 왜냐면 뱅크샐러드 저 사건에 대해서 되게 울분을 토할 만한 일반인들이 뱅크샐러드 저 사건 가지고 그렇게 울분을 토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까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냥 제 뱅크샐러드 담당자분한테도 저희 그냥 연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우대해준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만 먼저 해준다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냐 이거지. 다 팩트를 기반 근데 해명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글을 쓰는 거는 그냥 막 생각의 흐름대로 쓰면 되는데 왜냐면 증거가 없어도 되잖아. 사람들이 그냥 믿잖아. 이거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현대자동차가 가든 뭐 알게 뭐예요. 개발자 스타일이 다양한데 근데 마치 모든 회사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현실은 항상 회사 골라가요. 지금 가성비 CTO 사건 본인 학생학원 수료 후 곧바로 스타트업 CTO 됐다며 영상에 명함 박제. 그쵸. 이거 CTO 명함 박제가 아니고 그 친구가 나한테 명함을 줬어요. 우리 회사 공개돼도 된다고 팀장님께 도움되고 싶다고. 그 친구 지금 단톡방에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팀노바 오픈 카톡방에 와서 그 친구 찾아서 물어보세요. 여기 CTO 대신 졸업생분 계신가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오히려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그 친구 막 괜히 막 그 친구한테 해코지 하려고 막 전화하고 막 되게 못되게 굴다가 그 친구한테 고소당할 뻔해가지고 막 사과하고 그랬거든. 이거 그런 사건 있었거든요. 웃기고 있어. 오히려 본인들이 되게 못되게 굴어놓고서 되게 괜히 수강생들한테 해코자고 우리 수강생들 그니까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거 아세요? 이러면서 막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학원은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니까 간 학교를 공개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연봉 너무 높게 가거든. 그 고연봉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겪는 일이에요. 이런 게 회사에서 뭐 좀 잘하고 괜찮으면 다 겪는 일이지. 검색 결과 10인이나 중소기업인 것으로 밝혀져 웃음벨. 아니 CTO라는 게 여러분들 물론 좋은 엄청난 기업의 CTO로 가는 게 좋겠지. 근데 예전에 네이버 CTO 분만 해도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수의 기업을 거치고 이미 잘 나가다가 이미 꽤 괜찮은 여기 CTO면 고연봉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곳에 CTO로 가게 된 케이스와 이제 학원을 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해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내가 어떤 특정 회사의 CTO로 바로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가진 스킬이나 가능성을 봤을 때 작은 기업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는 꽤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이 이 친구가 자기가 구직해서 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창업을 제대로 뭐 정부 지원도 다 받았고 근데 좋은 개발자 부족하다, 우리 같이 성장을 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제안을 해서 그 친구가 그거를 수락을 한 거고, 저도 그 회사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연봉이 지금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랬죠. 그 친구가 4천 이상 갈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 회사의 성장, 나중에 지분도 좀 받을 생각이었고 성장을 도모하는 걸로 해서 3,600에 지분 받는 조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스타트업 치고 굉장히 조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미 정부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회나 이런 투자 관련해서 투자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CTO가 된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돈을 좀 아끼고자 그 친구가 혼자 개발을 하면서 그 회사의 기틀을 좀 다져놓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추가 개발자를 채용을 했을 거예요. 추가 투자를 받아서. 그래서 이미 투자를 잘 받고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상태의 회사면 추가 투자만 계속 받으면서 기업 밸류 올려가면 그 친구가 가진 지분도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기업이 처음엔 작았지만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디서 창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되게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봐봐. 예전에 이력서 유출된 거에서 일부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나요? 사실 이거 이력서 유출이거든요. 근데 본인들 이력서를 유출되면은 그런 부분은 되게 싫은 거야. 뭐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우리만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노프 팀장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친구들을 5천 이상으로 보내는 지금 저 같은 사람의 커리어나 노하우를 배우는데 그 가격은 제가 책정하는 게 맞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값을 고객들이 제시해서 가나요? 막 되게 웃긴 게, 나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마치 많은 곳에서 우리를 되게 보이콧하는 것처럼 본인들끼리 정신승리 하시는데, 슬프게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실제로 보이콧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랬으면 좋겠죠. 참교육이 돼서 막 좋았으면 좋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절대 악이잖아요, 고연봉자들은. 근데 저런 사람들은, 물론 이거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 이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히 뭐 흥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상황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이제 매년마다 연례 행사처럼 꾸준히 1년에 한 번씩은 꼭 저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이득 보는 거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엄청난 팀노바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서 그냥 싫은 건가? 뭐 엄청난 돈을 벌지도 않지만, 아니면 그렇게 자기 망상을 하겠죠. 이 정도 망상이면은, 이 정도 근거 없이 얘기를 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아무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팩트로 얘기를 해도 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고, 뭐 믿지 마세요. 저는 애초에 관심도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 희화화된 건데, 그래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왜 PHP를 가르치는 거 뭐 이런 식이죠. PHP가 하등하다 보는데 전세계 점유율이 여전히 높죠. 그리고 PHP만 하지 않아요. 실제로 나중에 노드.js랑 파이썬으로도 넘어가고, 저도 지금 작업하는 게 파이썬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 전공자들도 언어 4년 동안 하나만 배우라고 하세요. 2년 동안 배우는데 언어 하나만 배우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 나는 그래요. PHP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우리 하는 동안 파이썬도 많이 하고 노드.js도 많이 하고, 사실 필요하다면 C 언어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아두이노 개발할 때 C랑 C++ 쓰고 많이 하는데 C샵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싸지르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싸지르는 건 쉬운데 정작 그걸 해명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왜 유난히 우리만 싫어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유난히 싫어하는 곳이 이상하게 고졸이랑 누가 봐도 굉장히
사회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사람들, 어떻게 취약층? 이런 친구들의 비전공자들이거나 고졸이거나 전문대생들이거나 지방대생들이란 말이지. 이런 친구들이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런 연봉보다 너무 높게 가는 게 싫은 거야. 어떤 계급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그런 되게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핵심을 간파하고 저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거 볼 때 열심히 해서 더 연봉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이 사람들이 화나는 거는 결국엔 그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봐도 교육청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죠. 그리고 저희 이제 많은 친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졸업생들이, 그래서 많은 어떤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 친구가 그 연봉을 받아서 그 기업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민원을 넣어서 안 되자 이제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어떤 가는 회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회사까지 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이름 있는 회사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에서 좋은 기업에 가서 초반에 주주로서 참여하는, CTO로서 참여하는, 이것도 굉장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카카오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 사진들 보면은 다 초기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내서 좀 더 투자도 받고, 같이 투자 미팅할 때도 가서, 벤처 캐피털도 만나고, 이런 경험을, 초반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저는 대기업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직을 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신입으로 들어가서, 정말 처음에 막 눈치 보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경력자를 조금 더 룰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가라. 중소기업에서 5천 받는 게 왜 쉽다고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 중소기업에서 5천 받는 게요, 대기업 처음에 신입으로 5천 다 주는 곳,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란 생각은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좋은 것들 다 좋은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되게 좋은 부분들 절대 앞에 표면에 나서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되게 불리한 정황들만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와도 이제는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팩트가 전달이 안 돼서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하나보다 했거든요, 전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얘네들은 이미 팀노바의 모든 업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웬만한 수강생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걸 쓰는 애들은.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글들은 알지만 눈 가리고 아웅해야 돼요. 왜? 어떻게든 선동을 해야 되거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안 좋게 선동하는 거. 예전에 태권도 만충 사건 기억나시죠? 이게 나무위키에 올라온 건데, 한 여성이 태권도 원장에 관해 차량이 난폭 운전했다며 글을 올렸지만 이후 원장 측의 블랙박스 공개로 반전돼서 일어난 논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업체를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런 국민성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정말 감동을 주고 저한테 힘이 되는 친구도 진짜 많았고, 열심히 같이 진짜 막 밤낮 없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막 있고, 막 진짜 희노애락이 이제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몰지각한 그런 그러니까 팩트 같은 거 앞뒤 자기들한테 긍정적인 거 다 자르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근데 이게 제가 한 6년 7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왜 올해는 조용하다 했다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군중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딜이 지금 저한테는 별로 안 바뀌고, 어차피 그리고 팀노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팩트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궁금하면은 저는 그 교육청에 전화해서 그 연봉이 맞나 얘기를 하는데, 연봉 공격으로 안 되니까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별로라니,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취향이에요. 내가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기업에 가거나 그런 유망한 규모가 큰 스타트업에 다니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어차피 코딩 테스트 같은 거 공부하느니 오히려 경력을 좀 더 빠르게 쌓으면서 동일한 연봉을 받는 곳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랑 직접 면대면으로 얘기하고 그 모든 회사의 아이디어에 내가 굉장히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개발자 몇 명 없고 그 개발 쪽에 대해서 대부분 그 회사에서 주도하는 입장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친구는 회사의 개발자분들이 한 2-30명 넘는 회사, 2-30명 아니고 회사 그 규모 자체 2-3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전에 회사명을 다 공개를 많이 했었고, 그런 경우는 다 배제하고 자기 유리한 것만 짜깁기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근데 저 너무 익숙해요. 매번 당하던 패턴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고소도 몇 번 해봤고 정말 뭐 별거 다 해봤죠. 물론 이제 본인도 여기에 걸리고 싶지 않아서 세계정 판 거예요. 세계정 파고 이런 식으로 아예 작정하고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지. 객관성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더 지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7월 이후에 그래서 뭐 학생들이 안 왔냐라고 한다면 그냥 꾸준히 많이 왔어요. 꾸준히 많이 왔고,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실력만큼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되는 정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에 이제 좀 지쳐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굳이 막 이렇게 신경을 좀 거의 이렇게 딜이 안 박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해명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만 되게 재밌게 보고 막 싸움 구경하듯이 그것만 되게 재밌게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그걸 잊혀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사실 그 해명한 게 잘 안 먹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예를 들어 이진욱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그 무고죄로 밝혀졌고 그런 식의 사건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세븐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마치 성매매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바로 환불 처리하고 나온 걸로 나왔죠. 오히려 그런 이슈, 근데 그런 이제 실제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람들 궁금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저 학원이 또 어디서 싸운다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장단에 놀아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하면 되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가 굉장히 싫은 이유는 결국에는 열등감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 무언가가 되게 싫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졸인 사람들이 최악이어야 하는데 최악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멋있게 사니까 뭔가 힙하겠지, 뭔가 멋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겠지. 근데 뭐 하루 이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쏘쏘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좀 유치한 것 같고, 이제는 근데 뭐 이제 뭐 왜 안 오나 했다 내가. 왜 안 오나 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요즘은 또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그 연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공고히 5천 이상으로 더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업계에서 또 많이 연봉이 좀 오른다면 그 물가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의 연봉도 더 높일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어떤 좋은 피드백으로 알고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연봉 5천은 이제 뭐 무난하게 가는 편이고 좀 더 힙하고 멋진 곳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상이 그래도 뭐 죽으란 법은 없는 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죠. 애초에 사실 팀노바 창업전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열등감이 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연봉 3천 4천짜리 팀장 CS 잘했다 유튜브에 박제해주는 각각하거나 하잖아요. 지금 연봉 5천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7월에만 4,500 이상이었는데 이거 딸이라고 하면서 마치 3,000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작년 연봉 평균이 4,800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들어간 학생들. 이거 작년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런 긍정적이거나 좋은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되게 부정적인 부분만, 분명히 얘가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안 좋은 부분만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좋은 부분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 유튜브 되게 열심히 봐요. 정말 열심히 보는데, 보통 제 유튜브를 열심히 봐야 될 이유는 결국에는 경쟁 업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만, 난 애초에 되게 고독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교육기관, 다른 교육기관들이랑 결이 좀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우리는 애초에 교육기간도 길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든 저런 기류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뭐 어떡해요. 계속 두드려 맞아야지. 계속 뚜까 맞고, 계속 쳐 맞을게요. 하지만 팩트는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굳이 뭐 싸우려고 하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교육하기도 바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딩을 하루에 뭐 12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냥 영상 찍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저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찍고 우리 학생들도 이거 영향을 좀 받으니까 좀 이렇게 힘들 때 볼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꾸준히 하니까 제가 꾸준히 찍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속상하긴 하죠. 그렇게 막 이제는 저도 나이를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런 거를 신경 쓸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다 또. 아무튼 네, 매년 한 번씩은 또 이런 것도 해줘야죠. 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믿어버리시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